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경입니다. 네, 3월 20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그동안 우리 세간의 뇌리에 잠깐 잊혀졌던 분이 소환됐어요. 네. 조국입니다. 아, 정말 다 잊혀진 것 같은데. 다 잊혀졌는데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었죠. 아니요, 오늘 첫 준비기일입니다. 첫 준비기일에 물론 본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나오지 않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뭐 일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한다 했습니다만은 조국 씨가 한 거의 석 달 만에 소환된 그 어간에는 사실은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관훈 토론회에서 조국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어제 이낙연 씨가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이 없다. 또 하나는 최근에 울퉁불퉁하는 위성정당 만드는 이야기를 넣고 뭐 양장출이 뭐죠, 뒤에서 뭐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흔한 얘기로 좀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 있는데 조국한테 자신은 마음의 빚이 없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인 양정철이 주도하고 있는 이 이상한 정당, 그 정당 만드는 것은 흔한 얘기로 쪽팔리고 송구스러웠고 바로 본인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짓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에 나선 겁니다. 권력이 이제 중간 지점을 지나갔고 분수령이라고 그러죠. 대관령 넘어섰으니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역시 이낙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하여간 중도 이 능선을 따라서 살 걸어가면서 우아한 이야기를 했네요. 보통 같으면 그냥 또 조국 편에 서가지고 뭐 했을 텐데, 이제 조국하고는 선을 그었고, 그 우리 사회에서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우리 당에게도 많은 과제를 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문제 갖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죠. 아니, 진정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은 것은 국민들인데 그렇죠. 왜 대통령은 굳이 뭘 어떻게 했길래 조국 씨에게 크게 마음의 빚을 졌는지라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서 볼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캐릭터와 정치 행태를 증언한 오늘 김종인 씨 회고록이 나왔네요. 또 그것도 오늘 나왔어요. 마침 오늘 나왔어요. 참 우리 재밌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국에게 빚을 졌을까? 뭐 김종인이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회고록이라는 게 뭐 사실을 담으려고 자기의 시각에서 본 사실이겠죠. 이런 얘기를 80 넘은 노정객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책 제목이죠. 책 제목이 영원한 권력은 없답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승리했던 그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제 잠시 자기하고 거리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밤늦게 와가지고 박근혜 후보와 완전히 결별하고 당신 빨리 건너와서 뭐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를 도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 모욕적인 거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모욕감을 느꼈고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6년에는 다시 이제 문재인을 삼고초려를 해서 도와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보면은 김종인 삼고초려를 해서 비대위 대표를 모시게 되죠. 그리고 뭐 찾아올 때마다, 세 번 올 때마다 사람을 하나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김종인 의원님 위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얘기를 하고, 그 문재인 씨는 다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 뜻은 안 하고 그냥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느낀 게 이 사람 주변이 너무 복잡하구나.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 생각이 없더라. 정리가 안 된 거죠. 이걸 정리를 보면은 문재인이라는 개인, 문재인은
조국의 등에 업혀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네. 사실상 문재인 이 얘기는 또 우리 정책실장 그 양반한테 들어보면 김병준. 김병준 네. 그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거의 네. 뭐 4년 5년 같이 같이 이제 일했었는데. 일했었는데 그 문재인 비서실장 네. 민정수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 보면 뭐 워낙 점잖으시니까 뭐 약점은 얘기를 하는데 말이 없었다. 똑같네요. 김종인 씨하고 똑같아요. 어떤 회의에서도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가자. 누가 좌로 가자 그러면 아니다. 이건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하고 끝까지 그냥 가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네. 굳이 얘기하는 게 한두 마디 벙어리 입 터지듯이 한두 마디 하는 거는 네. 대북 문제, 네. 북한 김정일이 도와줘야 한다.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지율 스님, 네. 천성단 도롱뇽 단식하면 그냥 쪼르륵 뛰어나와가지고 네. 논리도 없이 네. 좌충우돌 천성단 네. KTX 사업도 중단시키고 네. 아니 열을 굶으면 죽는 판에 물과 음식을 끊으면 열 만에 죽는데 지율 스님 100일 단식도 한 거예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조국으로 와야 돼요. 이런 문재인과 예. 이낙연은 선을 쫙 끈 거예요. 동아일보 기자답게. 네, 그렇죠. 사실 취재하고 네. 하고 한데 돼서 조국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마음이 빚이 없다. 나는 마음에 빚이 없다. 그 기자들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래도 저 총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쨌든 총리에 있을 때 민정수석을 했고 또 어쨌든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은 이낙연 총리예요. 그런 점에서는 의문스러운 거죠. 이낙연 씨가. 그 이낙연 씨가 좀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조국에 관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데 하승수라고 네. 그 원탁회의가 제의한 무슨 회의체 있습니다. 거기 대변인 격이죠. 사무처장이니까. 예. 하승수 씨가 네. 어제 네. 또 어제 얘기한 거야. 이낙연은 거기서 의문스러운 얘기 쭉쭉 하고 있는데 네. 이낙연 씨가 당 최고회의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쪽팔린 건 잠시고 4년. 쪽팔린 건 책임은 4년 가는 거니까 예, 예. 우리가 그 정의당하고 결별하고 정의당 뭉개고 민생당 속이고 네. 원탁회의 제끼고 가자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한 사람이 바로 하승수 씨 주장에 의하면 이낙연이라는 거예요. 원탁회의 함세웅 신부나 예. 무슨 백낙청 씨나 이런 신철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네. 우리가 정의당하고 네. 좌파연합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 하니 네. 도와주십시오 얘기했던 게 이낙연이에요. 그래서 하승수 씨가 네. 양정철이가 이낙연보다 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양정철이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낙연 씨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정말 자기가 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네. 나는 사실 정의당을 지난번 패스 들어가면서 속였는데 이번에 또 속이자고 그런지는 몰랐고 그냥 이게 정의당과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짓 제안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용당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뭉뚱그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낙연 자신이 주도가 돼서 이제 처음에 다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 원래 이해찬이 중심이 되어서 절대 보면 위성 비례정당 안 만든다 그랬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물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잡았던 게 이낙연입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연합 비례정당 만들어야 되냐 할 때 흔한 얘기로 쪽팔리면 잠시이나 그다음에 책임은 4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쭉 가다가 막판에 바로 어제 아래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정철이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분명한 얘기하는데 그냥 둘이 뭉술이하게. 그러니까 김종인 씨의 회고록을 기준으로 네.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없고 주관이 없기 때문에 네. 주변이 복잡하고 걔들하고 올라타고 가려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 양반은 이제 대권 욕심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주변이 복잡한 게 아니고. 마음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도 일정 부분 또 거리를 거리를 두면서. 두고 또 그러면서 이쪽에 또 안말해도 그 운동은 원로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원탁 회의에서 또 열어줄 판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함세웅 신부다 백낙청 선생이다 그 척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문재인한테 바로 대들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둘이 뭉실이하게 송구스럽고 면구한 일이다라는 정도로
이분의 집어넣습니다. 그동안 해온 뭐 언행이나 성정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과격한 거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과 네. 마음을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네. 그러나 국민들의 공정을 원하는 국민들 마음 상한 것도 내가 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네. 선을 그은 거죠 이제. 예, 또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지청구하고 거기 비난하는 게 뭡니까? 문꿀 오소리 문바들입니다. 예, 팬덤이라고 그러죠. 그 팬덤에 대해서 마침 이낙연 씨가 또 질문을 받았어요. 왜 당신은 그 팬덤이 없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팬덤에 대해서도 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있죠. 자기는 네. 열린우리당 이렇게 깨고 나갈 때 그러니까 자기 이낙연 씨 이런 얘기 이것도 보면 사실은 은근히 문재인 대통령 물먹이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고로 소리더라고도 일단 약간의 손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하를 파지 않고 그냥 삽으로 이제 개천 파는 정도. 그렇죠. 삽질. 예, 팬덤 정치 한계에 있어서도 팬덤 정치에도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렬한 지지층이 있는 것이 좋지만 동시에 정치는 고독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문꿀 오소리 문바위에서 둘러싸여서 제대로 그야말로 외롭게 고덥게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애둘러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문고로 소리 가만히 있나 지금? 근데 문꿀 오소리들이 이게 주로 이 기사가 나오는 게 좀 놀라지 마십시오. 뷰스앤뉴스하고 오마이뉴스에 주로 나옵니다. 그 우파에서는 별로 안 달아요. 그래서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하고 뷰스앤뉴스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아직 문꿀 오소리들이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자, 물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우린 변함이 없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이낙연 씨를 흔한 얘기로 어떻게 뭐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3월 19, 3월 20일 양일 동안에 보면 조국이 소환되고 그 사이에 이낙연 전 총리가 보면 나는 조국의 마음에 빚이 없다. 그리고 양정철이 주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엉터리 이런 부분들은 참 송구스럽고 그 사회 원로들에게 죄송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 팬덤 정치에 대해서 문꿀 오소리 문바 비록 내가 예전에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했고 후보의 대변인을 했지만은 결국 내가 그 열린 우리당 창당에 합류 안 해서 내가 이게 지금 소수파 아니냐. 집에서 지금 손가락이 간질간질한 조국이가 이 이낙연 네. 그 뭐 오마이뉴스 뭐 읽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럴까. 야, 이 자식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국무총리 안 시키는 건데. 그렇죠. 네. 그 당시 초기에 보면 여러 가지 흠결이 있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4대 조건, 뭐 6대 조건, 뭐 그 결격 사유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실에 패스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은 후회할 겁니다. 에이씨. 그리고 뭐 이제 조국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정권 말기에 이제 지재판, 뭐 가족 재판 다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보면 아마 첫 재판이 4월 17일, 4.15 이후에 4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